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FOMC 여진이 국내 증시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시장의 투심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 우려 또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망의 장세 속에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지수 역시나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2,500선을 내주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깊게 밀리면서 843선까지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7거래일째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우호적이지 않은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오늘 대형주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50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7거래일째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가총액 5위권 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주와 같은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터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인해서 실적의 상향이 좀 기대된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엔터 관련 기업들 오늘 개장 직후부터 우호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무총리와 회담을 한 뒤에 방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엔터주들도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아센디오가 16%대 강세, 오늘 좀 JYP의 상승력이 돋보이는데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섰죠. 7%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엔터주들, 대형주들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블랙핑크의 그 불확실성이 시장의 상승을 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7%가량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믹스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만 해도 800원 전후로 그 가격대를 형성하던 위믹스의 가격이 지난 21일 3개월 만에 1,000원을 돌파했고요. 어제는 1,500원도 돌파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 간의 계약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로 인해 위믹스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23%, 그리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7%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깊게 밀리면서 이로 인해 지수도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이 9월 주간 판매량이 6월부터 8월까지의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30%가량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간 평균당 9,000대가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이 전망했던 판매량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악재가 나왔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5%, 신성 델타테크는 무려 13%대 약세 나오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8에서 6%대 깊게 눌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악재 속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 속에서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빅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말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시청자분들? 근데 오늘은 좀 시장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시장이 안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고 오히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이제 물가 둔화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다음 금리 인상을 한다고 저번 주에 파월 의장이 밝혔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한국은행에서도 긴축을 금리 인상을 오리느냐 안 오느냐 그 중요한 시점에서 현재 시장은 계속 불안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쪽이 다 빠지면서 코스닥 쪽은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좀 준비를 하고 이거를 미리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입장하시고 나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밖에 상승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승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그리고 저번 주에 한번 낙폭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의미도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거는 현금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나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 그 위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코스피 200이 빠지는 건 당연히 빠지는 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상승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말 동안 그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 세계 증시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내 돈을 주식 자금에다가 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동안은 지금 사실 저희 노안톡에 있는 분들은 네. 매매를 한 게 없어요. 한원수님. 매매를 한 게 없고 우리는 현재 현금만 먼저 아끼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수입보다는 손실을 줄여야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는 추석 연휴 끝나면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 있잖아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을 멋있게 첫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금 확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한 종목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장중에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종목은 여복 감속기 쪽에서만 대장주 상승하고 있는 네. 이에신스. 이에신스가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반면 쪽으로서는 지금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의 각 인물별의 섹터 대장주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내일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은 내일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정치 테마주가 반사 이익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는 사실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지금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움직인다? 그 결과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사실 이 종목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아니면 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을페이트, 모베이스, 크라운제카, 노은페이트, 우 이거 누구하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구 대장주, 누구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정치 테마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어떤 정치인에 따라 가지고 나폭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정치 테마주 매수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추석 연휴 끝나면은 그동안 몰려있던 관만 자금들이 몰려올 텐데 지금 굳이 정치 테마주에 안 하셔도 다음 주에 수익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기대감에 맞는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문자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시장을 이길 만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고요. 히든 종목 공개는 그 다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지난주 금요일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9월 22일 히든 종목은 미래산업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히든 종목이 미래산업이라고 정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엄숙해집니다, 전문가님. 지금 엄숙해지고요. 지금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나운서님. 저번 주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이었잖아요. 그때 네.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미래산업이었어요. 네, 미래산업이고 그러니까요.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YMTC, 중국의 웨이퍼 굵기, 점차적 CS 이게 뭐냐면은 웨이퍼를 생산할 때 반도체 장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 장비를 미국에서 중국한테 안 준다고 했잖아요. 안 네. 준다고 하니까 중국이 자립적으로 기술로 개발을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를 시키겠다. 이 하에 제가 이 미래산업을 히든 종목 갖고 왔어요. 사실 이 종목이 첫 번째로 떨어진 이유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 쪽, 그다음에 로봇주 쪽에 ENCS나 대전주 쪽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에 사실 돈이 안 들어오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하락이 되었지만은 사실 자리도 괜찮은 자리고요. 네. 자리도 괜찮은 자리고 그리고 중국 자체 내에서 70억 달러 정도를 중국한테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 이 YMTC는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리한 걸 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이번 연도에 주가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제까지 DM이든 이게 사재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반도체 반사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발전 비중은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자체 내 세계 최대 메모리 업체인 YMTC, 이 YMTC가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한테 반도체 장비 없이 웨이퍼를 생산하겠다 하면은 이 종목은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YMTC의 중국의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그 업체에 우리나라 산정되어 있는 매출 비중이 큰 회사고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지수 쪽으로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오늘 누르고 있지만 지금도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나 전략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필명이죠.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장 핫테마를 통해서 한번 시장에 대한 주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금리 인상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상이 정말 우리 많은 속을 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나운서님? 네. 저번 주 금요일에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기업들은 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빌려야 합니까? 왜냐면 네. 기업들은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투자를 받기에도 금리 인상이 된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가는 그 기업의 미래하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 더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금리 네. 인상을 더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소신 발언을 하시네요. 네, 저는 소신이 있어야죠. 네. 전문가가 매번 이 방송에 나왔다면 어떤 종목, 이 종목 상승하니까 더 갖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소신 있는 방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 돈을 지켜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성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시장 초점은 뭐냐면은 물가가 둔화가 돼가지고 금리 긴축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긴축의 의지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인마 주식 그냥 종목만 사면 되지 뭐 그렇게 기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지키는 것도 수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키는 것도 수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나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사는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확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바에는 딱 중립에서 이 시장이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왔으니 모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시장에 대한 정리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저희 QR코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수혜 테마를 들고 오셨겠죠? 네,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가 갖고 왔고요. 네. 안호 선생님,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금리예요. 네. 그렇죠. 이놈의 증시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긴축 둔화가 될 수가 있다. 네. 또 언제는 또 시장이 떨어지면 긴축 우려가 나올 수가 있다. 맨날 늘 똑같은 레퍼토리 맨날 지겨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워 의장이 어디에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철렁 걸리고 이거 뭐 주식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금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짚어보면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은 금리 인상 수혜주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긴축 둔화가 될 것이고 물가가 계속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물가가 둔화가 되어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으로 이 종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두산 로보티스 뭐 머릿속에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한편은 정치 테마주만 생각하시죠. 근데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한다고 해서 이 로봇주들이 상승할 때 다음 주까지도 이 상승이 지속되느냐, 지속 안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헷갈리실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도 내일이면은 어느 정도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의 차익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 급등주나 추격 매수 이런 종목 말고 천천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시장 외, 대내외 악재 요소 중에서도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갖고 왔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들 히든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안호 선생님. 네.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 전망이에요. 네. 키워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고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10월 달에는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번 주에 파워 의장이 어느 정도 발판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요. 발판을 깔아놨고 세 번째는 일단 미국의 통화 전축, 달러 가치를 올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은행이 다음 달 13일 정도에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을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키워드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치 테마주, 로봇주 이거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단장 내일 급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추석 연휴 지나서도 우상향 형식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는 차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 걸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키워드 4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힌트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힌트만 들으면요, 뭐 은행주, 뭐 금융주가 나올까요? 아니면 뭐 보험주? 네. 이한원 선생님이 참 예리하십니다. 네,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네. 이 종목들 중에서는 네. 보험주가 있고 은행주가 있고 네. 보험주가 있고 은행주가 있고 또 신용평가사 관련주가 있어요. 네. 근데 보험주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후쿠시마 때 있잖아요.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때 네. 오염수가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많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오. 보험주가 상승하는 적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테마가 그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 먹어요. 그렇게 온다고 하면서도.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지금 신용평가사가 있고 금리 은행주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금융주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산 거고 빚을 내서 집을 샀고 빚을 네. 내서 자동차를 또 준비하고 네. 저도 빚이 있거든요. 자동차 해가지고. 네. 하필이면 우리 KG 그룹에 있는 그 차 샀어요. 왜 하필입니까? 잘 사셨습니다. 아이 잘 샀죠. 네.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네. 그리고 이 안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오지 않아요? 나는 이미 왔어요. 이 방송 보신 분들 뭐가 오기는 뭐가 오냐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미 뭔가 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 왔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현재 높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물건을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동안은 미국에서는 CPI 물가둔화나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렸다가 내려갔다, 올리다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은 조용했어요. 그렇죠. 네.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용하다가 저번 주에 파월 의장이 뭐하고 했습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달 전, 3달 전에는 물가지수 둔화될 때는 금리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화폐 가치 자기네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 올리려고 지금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명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이번 연도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파월 의장의 저 한마디 때문에 낙폭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시장이? 그리고 이 점도표가 낮아도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뭐겠습니까? 말 바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파월 의장이 말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물가가 둔화가 되어도 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동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던 분이 갑자기 저번 주에 말을 바꾸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금리 수혜주가 외면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또 금리 수혜주로 봐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와, 안원수님. 이 유가가 상승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유가가 상승할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집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월 의장이 어디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동부아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심으로 긴축이 되어 있는 게 FOMC예요.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달러 가치를 올려야 돼요. 달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유가가 90불인데 이 방송 보신 분들 또 유가 관련주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가 아니에요.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파월 의장이 유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이 키워드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금리 동결 무리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금리 동결이 또 이번에는 되면은 6번째예요. 네. 6번째인데 이 금리 동결이 이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미국 차이 금리 역전 차이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나도 저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한국
한국에다가 금리에 투자, 아니 은행에다가 이자를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더 안전 자산인 미국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내 돈 버는 건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이자를 많이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이자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자를 해가지고 더 많이 올리겠다. 이건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만약에 지금 5.30에서 0.25 높이면은 5.50 정도가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은 또 금리 동결을 하면은 한국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에다가 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현대 제네시스가 미국도 더 싼데. 네. 아, 그렇죠. 네. 그럴 바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그냥 미국 은행 돈 빌려가지고 돈은 빌리면 안 되는구나. 5.60이니까. 미국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고 네. 나중에 받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 지금 3.50이고 미국이 5.20인데 여기서 미국이 0.25%더 올린다고 하면 한국은행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인 이타자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외국인 이타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IMF가 그 우려감에 시장이 꺾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자본이 있어야 우리 한국 시장이 돌아갑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님의 의견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네. 장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자,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네.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은 5.50이고 한국은 3.50입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연준은 물가에 대해서 집중 안 합니다. 연준은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한국하고도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기대감의 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변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은 만약에 유가가 80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안 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그 안에 외국인들은 현재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본 이탈해가지고 미국한테 그냥 정기예금 들어놓고 한국이 또 금리 인상하면은 그때 갖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탈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금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지금 기준금리 미국보다 더 낮은 한국이 3.30이 한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자금의 이탈을 막으려면은 한국도 역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레드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지속적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이어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해볼까요? 네, 아나운서님. 지금 요즘 현재 고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금리가 네. 높고 저도 빚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오늘 모든 사람들 다 빚이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월급은 받아도 네. 막 건강보험료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열받네요. 어쨌든 건강보험료에다가 네. 우리 회사 4대 보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 네, 그럼 지역보험 내야 되잖아요. 네, 지역보험 네. 내고 네. 또 이게 보험도 네. 들어가고 엄청나게 나갈 때가 나갈 엄청 때는 많아요. 많은데, 네. 월급은 요만큼 돼 있는데 내가 네. 쓰는 거는 요만큼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럼 그렇죠. 빚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또 이자도 내야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미국 파월 의장이 맨날 얘기할 때마다 기다렸어요. 아, 그래도 나중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구나. 네. 괜찮지, 그냥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네, 진정하세요. 유가, 아유, 죄송합니다. 네. 분노, 화가 나가지고. 유가가 네. 올라가니까 갑자기 또 금리 높인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돈은 없어요. 재주문에서 돈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많아지니까 삶이 너무 맞아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제 근처에 아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네. 이 분은 삼촌이신가요? 아니요, 이분은 네. 김아무개 씨하고 네. 김아무개 씨하고 저보다 2살 많아요. 제가 네. 선일곱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야, 나 1년 전에 저한테 그런 전화 왔었어요. 야, 지금 집 사야 한다. 마흔이 안 되셨어요? 네, 40 안 됐습니다. 좀 많이 늙어 보입니까? 제가? 아니요.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네. 이분이 네. 집을 샀는데 네. 저한테 그때 무조건 집 사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집 사야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하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 형님,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왜 집을 사라고 합니까? 네. 야, 집 사야 올라가.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금리가 또 지속적으로 네. 가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한테 영끌하셨어요, 그거? 네, 영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요즘 전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르겠다. 제발 집값 좀 안 떨어졌으면 아이고. 좋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형 그러면은 취득세는 어떡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휴 금리도 내게 너무 많은데 취득세까지 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 형이 자주 만나면은 밥값을 자기가 먼저 샀는데 요즘은 제가 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 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맞아요. 거예요. 제 주변도 네. 네, 그 대출 한 2배 더 낸다고. 네, 2배, 3배 더 하고 맨 맞아요. 처음에는 희망을 쫓아갔다가 희망을 쫓아갔다가 벼락부자를 쫓아갔다가 어떻게 보면 뭐 벼락 거지가 된 건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평가사가 또 점수가 매겨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향후 몇 달 동안 물가가 둔화가 돼가지고 네. 금리를 인하시키줬는데 금리 상승을 다시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청자분들 지금은 물가 둔화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밑으로 내리겠다 이게 아닌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금리 수혜주를 반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금리 수혜주를 잘들 안 보셨잖아요. 금리가 인하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더더욱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전명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고금리는 어차피 장기간으로 지속이 됩니다. 금리 이번에 12월 달하고 12월 달에 회의가 2번 남았어요. 미국은 금리가 상관없습니다. 왜? 경기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이. 지금 한국이 문제인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은 일단 지금 기준금리 동결가 그동안 부동산 값을 막으려고 부동산 하락 값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았어요. 계속 금리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수혜주도 그렇게 상승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준금리가 계속 수혜주 수밖에 될 수가 없는 타이밍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오늘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자리도 좋아요. 그래요? 네. 자리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금리가 지속될 거 아닙니까? 고금리가 지속될 거면은 저는 신용평가사 관련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섹터가 어딘지 밝혀졌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신용평가사 관련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나는 이 힌트만 들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까지 공개하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평가사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신용평가사 중에서도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멘텀에서는 네. 신용평가사 관련 중에서 모멘텀이 제일 필요한 거는 채권 추심이에요. 사실 모든 분들이 채권 추심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용평가사 점수가 깎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입니다, 아나운서님. 엊그제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얘기해도 되나? 제가 이 네. 방송국 오기 전에 차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모으는 번호가 스팸 번호가 스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딱 인사편 보면 알잖아요. 네네. 딱 보고 저 주식 안 합니다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주식 안 합니다 끊으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삼성카드 연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연체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하니까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연체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연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니까 34,000원. 34,000원이 제 통장에서 더 나갔어 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네. 생각하니까 오늘 밤 10시까지 입금을 해주셔야 네. 오늘 밤 10시까지 입금을 해주셔야 연체가 등록이 안 되십니다. 아. 연체가 등록이 되시면은 신용평가사 쪽에서 점수가 올라갈 수가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연체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드렸으니 저희가 대여계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했죠. 신용평가 점수가 700 네. 몇십 점이 1등급인데 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3만 몇천 원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죠. 그렇죠. 네. 이연 신용평가 점수를 하는 데가 이연 점 관련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인데 금리를 더 낮추는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신용평가 관련주들 쪽으로는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고금리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거는 참 답답한 게 아까도 제가 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통화했어요. 우리 아주머님하고. 근데 아주머님하고 통화했는데 아주머니하고 해도 되죠? 방송에서도? 어머님하고 해야겠다.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레드 전문가님, 이제 요번 주는 좀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뭐 사면 좋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수혜주로 사시라고. 거기서 특정된 어느 종목에 대해서 어머니, 내가 오늘 방송하러 가니까 가기 전에 어머님한테 좋은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고 오늘 히든 종목을 미리 진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분을. 미리 진입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PPT 한 장 있잖아요. 이 한 장을 딱 보내줬습니다. 한 장을 보내주니까 레드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난 이 종목만 있으면은 나 정치테마주 안 해도 되겠네.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그냥 추석 연휴 때 어머님 필요하신 거 다 쓰시고 나중에 이 종목으로 수입 보신 거 나중에 카드값 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어머님이 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원수님 네. 이은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고금리는 어차피 지속이 될 것이니까 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는 이제는 둔화를 안 본다고 했잖아요. 네. 고금리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 종목이 전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잔면에서 한국은행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2.2% 정도가 차이 나요. 네. 그럼 여기서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진짜 올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식아 지금 금리 올라가면 시장 무너지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사서 그런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종목을 많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합리화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종목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종목 몇 개가 있어야지. 종목 10개 이상 있으면 그게 투자입니까? 투기지.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더 올려야 돼요. 올려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 이탈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관련주들이 더더욱 모아가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오시던지 마시던지 안 오실 거면 배가 아프실 거고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그정성히 챙겨드리면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한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속적으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해서 네.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종목은 보면 안 되는 종목입니까? 참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네. 만약에 유가가 80불까지 떠지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니까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니까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은 5.50이고 네. 파월 의장이 저번 주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은 최대 회의가 2번 남아있다. FOMC 회의가. 2번 남아있기 때문에 이 2번의 기회 때 금리 인상을 한 번 올릴 수가 있다. 우리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보다 한 번 올리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에 한국은행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더 높으면 미국에 투자하러 가죠. 은행에. 그렇죠. 한국에 투자 안 하죠. 그렇죠. 이전율이 낮은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다. 이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FOMC 회의 11월 달에도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를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럼 금리 인상 말고 또 다른 모멘텀은 없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따봉적인 모멘텀도 하나 있습니다. 따봉적이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한 가지 모멘텀을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테마로 상승 못하면은 다른 보험 쪽으로 들어든 테마가 또 있어야겠죠. 그 복합 테마를 갖고 왔으니 지금부터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안원생님 잘 보십시오. 네. 이 테마는 복합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금리 인상 수혜주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목이 매물대가 나왔어요. MA. 네. MA가 나왔습니다. MA가 나왔어요. 네. MA로 나왔다는 거는 뭐냐? MA 매물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를 판매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복합 테마로 물가가 아닌 이제 FOMC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고 한국은행도 미국하고 차이를 좁히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모멘텀은 금리 인상 수혜주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A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MA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견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상승된 적도 많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재무 좋은 거 이런 거 사봤자 네. 테마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테마도 물론 두 번째는 재무가 좋아야겠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안 선생님,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정말 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정말 자리가 좋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년 3월 달에는 1,210원이었습니다. 네. 1,210원이었고 20년 9월 때 금리가 인상이 계속 올라갈 때는 6,940원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 절반이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진 게 지금 가격이 3,960원입니다. 시청자분들. 자, 따다따다다 히든 특가입니다. 히든 특가. 말 그대로 히든 특가예요. 히든 특가고 지금부터 홈쇼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방송이라는 게 뭡니까? 가격이 낮으니까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찹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찹산인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이 방송 나오면서 매번 총목을 성공시켰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 6분 동안 이 히든 특가로 이 종목을 노리시는 거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주머니 속에 500원도 없고 예치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름값이야 또 교통카드 값이야 또 퍼야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평가사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나는 도저히 그 종목을 모르겠다, 답답하다, 지금 바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요. 인사도 나누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까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요, 아나운서님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또 다른 전문가처럼 또 바닥 있는데 바닥 얘기하네. 네. 그놈의 바닥 찾아가다가 네. 지하 쪽으로 뚝 내려간 네.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슈가 타이밍이 맞춰질 때 시기한 거죠. 그동안 금리 수혜주가 왜 안 올라갔습니까? 물가가 네.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물가 안 본다고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따라가지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가가 둔화가 되어도 어차피 연준은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네, 제가 너무 끊었나요? 네. 네.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직접적인 힌트가 좀 궁금해서요. 마지막 장면 통해가지고 딱 마지막 얘기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 정말 자리가 좋은 상황인데 차트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차트가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고점도 계속 고점을 뚫고 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금리 올린다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2%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탈을 막으려면은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 올릴 겁니다. 그때 가서 사는 거는 늦습니다. 왜? 기대감에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힌트를 또 들어봤습니다. 우선 차트 위치도 괜찮고 시장의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종목명 바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을 가리고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네. 더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네. 직계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워 의장만이 얘기 많이 하다가 시간이 네. 벌써 47분 됐네요. 자, 피디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이 안에 네.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라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너무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네. 다 신용평가사예요. 은행주들은 없습니다. 네. 은행주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 중에서 빨간색 두 개가 좀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그리고 저거 지금 여러분들 차트 한번 쳐보면서 이 차트 쳐보면서 차리가 좋다는 거 바로 직각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종목은 저는 사실 추석 끝나고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추석까지 연휴 기간까지 갈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맛있게 김치찌개도 끓여놨고 맛있게 지금 삼겹살도 고기 네, 두 판을 저 갈비요. 구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오셔가지고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숟가락만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바로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보시고 그리고 노란톡 링크 받으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빈이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빈이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